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최근 뉴스를 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와 관련된 기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개발 호재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입니다. 주요 내용: 잠실 마이스 개발 사업,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 사업 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지정 효과는 허가 대상 면적 초과 토지, 주택인 경우에는 대지 지분 면적을 의미합니다.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고,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매매와 임대는 금지됩니다. 발효 시점은 6월 17일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 체계 강화입니다. 개발 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합니다. 최근 서울 주요 개발 지역인 잠실 마이스, 용산 정비창 인근에 기존 조사보다 강화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합니다. 기획조사 대상은 잠실 마이스, 조사 지역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등. 주요 조사 대상은 자금 출처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 거래, 증빙자료 부실 제출 거래 등입니다. 향후 계획, 상시 기획조사를 통해 편법 증여, 대출 위반, 실거래 허위 신고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금융위 국세청 등에 통보합니다.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 시작입니다. 현행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에 따라 제도의 본격 시행을 준비합니다. 국가징수분 재분배 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공공임대건설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계획: 한남연립 17억 원, 두산연립 4억 원을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합니다. 62개 조합 31개 지자체에 약 2,533억 원의 부담금 예정 기통지합니다.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 5개 단지, 강북 1개 단지, 경기 2개 단지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 조합원 1인당 강남 5개 단지 평균 4.4억에서 5.2억 원이나 되는군요. 자, 이 재건축 부담금을 과연 어떻게 마련해서 내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2019년 2월 매일경제 단독 기사를 보겠습니다. 호텔 대신 임대주택, 잠실 5단지 박원술 모델로. 송파구 최고 입지로 꼽히는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조합은 기존 정비 계획 안에 있던 호텔을 없애고 주거시설을 더 늘리도록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비주거시설을 줄여 임대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확대하는 쪽으로 재건축 정책을 선회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법적 상한이 500%로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400%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다. 만약 서울시가 잠실주공 5단지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여준다면 조합원 관련 법에 따라 용적률 상승으로 늘어나는 소형주택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해야 한다.
이처럼 서울시가 조합 측에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주택수를 늘리라고 권고하는 것은 결국 시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상 매일경제의 기사였습니다. 2020년 6월 16일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홍성용 서울시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잠실 5단지 재건축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와 교육청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잠실 5단지 재건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도 다녀보고 조합장, 조합원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 현재 초등학교 이전, 기부 체납, 교육 영향평가 등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서울시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와 협의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홍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최근 잠실 5단지 재건축 조합이 교육환경영향평가 지연과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잠실 5단지 학교용지 문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서울시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큰 틀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승용 의원은 재건축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재건축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2020년 6월 9일 이투데이 단독 기사입니다. 풀리지 않는 학교 용지 악재, 갈 길 먼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조합 부작위 위법 승소했지만 서울시 교육청 법원 결정 해석을 제각각 하고 있다. 라는 기사입니다. 잠실 5단지 사업 일지를 보겠습니다. 2003년 12월 29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고 2013년 12월 19일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2018년 6월 11일 수권소위원회 심의상정 요청 이후에 더 이상 진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일 시사저널 기사입니다. 강남 재건축 들썩이는데 잠실주공 5단지 3년째 제자리. 연합뉴스 사진이고요. 잠실주공 5단지 전경.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라는 인식이 있지만 재건축 허가 관련 절차가 2017년 9월 수권소위원회로 넘어간 후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제현상 설계 공모를 하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심의까지 일괄해서 인가해주겠다는 게 당시 서울시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합은 이에 맞춰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행정 절차는 서울시의 수권소위원회에서 중단됐다. 서울시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박원순 시장은 1년 전인 지난해 6월에도 잠실 5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 필사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 속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하면서 사업 승인 지연이 불가피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불편을 겪는 건 오랫동안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해온 조합원들이다. 재건축 특성상 사업 진척이 더디다고 조합을 해산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 운영 등에 수십억 원을 날리는 등 피해가 크다는 게 조합 측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장이 요구한 국제공모 비용에 쓴 비용도 36억 원이나 된다. 서울시장의 약속이 조합에 손실만 입힌 셈이다. 이에 지난달 말 한 조합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인접 한강변의 잠실주공 1, 4단지는 벌써 14년 전인 2006년에 재건축되어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됐다. 서울시는 왜 콕 집어 잠실 5단지만 승인을 내주지 않고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과 제물로 삼고 있나라며 하루속히 잠실 5단지 승인에 적극 나서 빈민화된 슬럼 주거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2019년 11월 19일 아시아경제 기사입니다. 박원순 시장, 잠실 압구정 재건축하면 가격 폭등, 정부가 개입해야. 박 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어느 국가나 부동산 가격 안정에 정부가 깊이 개입한다면서 집값은 자유시장에 맡기면 큰일 난다고 말했다. 잠실, 압구정 등은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더 확고히 공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녹이 너무 심하게 쓸어서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만지기조차 싫은 쇠문, 철대문, 그리고 구멍이 너무 심하게 많이 나서 몇 번을 땜빵질을 해도 메꿔지지 않는 이 대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들어야 하는 잠실주공 5단지 주민들. 서울시가 자랑하는 1급수 아리수도 잠실주공 5단지에 오면 뻘건 녹물이 되어 정말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곳. 이런 열악한 곳에 살면서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은 엄청 많이 내야 되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없는 걸까요?